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한없이 다정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사람, 가까워지려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 버리는 사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듯한 답답함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수없이 되뇌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벽,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바로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거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평화와 이해의 빛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거리를 통해 관계를 통제합니다. 이 거리는 그들이 취약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과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은 곧 위험으로 느껴지고 깊은 유대감은 자신의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 같은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정이 고조될 때 그들은 기댈 곳을 찾기보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쪽을 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악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의 과거 어딘가에 가까웠던 관계가 결국 고통이나 거절, 혹은 숨막히는 구속감으로 끝났던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그들은 감정적,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학습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이 그들의 힘이 됩니다. 그 공간을 통해 그들에게는 종종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 거리두기가 만들어내는 역학관계, 그 안에서 통제력이 생겨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면, 특히 그 관계에 깊이 마음을 쓰고 있거나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묻게 됩니다. 바로 이 추격이 회피형을 관계의 운전석에 앉게 만듭니다. 그들은 언제 가까이 다가올지 또 언제 사라질지를 스스로 결정하며 관계의 모든 조건을 좌지우지하게 되죠. 그들의 파트너는 애정의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그들의 후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은 회피형에게 미묘하지만 아주 강력한 통제력을 부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무관심하고 초연하며 자신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에 완전히 잠식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덫에 걸릴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를 너무나 필요로 한 나머지 결국 상처받게 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죠. 거리를 두는 것은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한 그들의 보험 정책인 셈입니다. 한 걸음 뒤에 머무름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 동시에 파트너가 아주 가끔씩 보여주는 친밀함의 순간에 감정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 이 사람을 거리두기로 통제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학습된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친밀함에 대한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하는데 그 부산물이 바로 통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파트너가 그 거리에 추격으로 반응할 때마다 회피형의 믿음은 더욱 강화됩니다.
역시 친밀함은 부담스러운 것이야. 균형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더 멀리 물러나는 것뿐이야. 라고 말이죠. 이렇게 밀고 당기는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밀당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스러운 패턴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친밀함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더 열심히 사랑하면 상대가 마음을 열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그 추격에 질식할 것 같아 더욱더 자신의 동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환의 중심에는 항상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통제 수단으로서의 거리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회피형이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과 연결이 바로 그들이 밀어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원하지만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는 안전한 거리에서 자신들의 조건에 맞춰서만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추격을 멈추는 순간, 그 통제 시스템에 먹이를 주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갑자기 그들이 유지하던 거리는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회피형의 안전망을 파괴합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자신의 분리된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일관된 감정적 존재감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회피형이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친밀함이 그들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며 기다려주고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고 가정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 기대가 바로 그들의 안전망입니다. 아무리 멀리 물러나도 당신은 언제나 그들을 다시 환영해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무언의 확신인 셈이죠.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 혹은 최소한 과거의 추격 패턴을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적대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립성입니다. 그리고 중립성은 분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분노는 여전히 당신이 그 관계에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무관심은 회피형에게 훨씬 더 무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 순식간에 그들의 안전망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쫓아올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쓸 것이며 하염없이 기다려 줄 것이라는 안도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 균열은 회피형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피하려고 노력했던 현실, 즉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후퇴는 당신의 추격으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목소리로 채워지지 않으며 그들의 부재는 당신의 변함없는 존재감으로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만든 거리의 결과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심리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회피형은 당신을 잃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당신이 그들보다 그들을 더 필요로 한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관심이 그 반대를 보여줄 때 그 믿음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깁니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의존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사랑이 그들이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자유로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무관심이 단순히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언제 연결하고 언제 물러설지를 결정했고 당신은 항상 그들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침묵과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이 관계를 통제하고 있는 게 맞나?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이긴 한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불편함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회피형에게 그 불편함은 그들의 감정적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 됩니다. 이때의 무관심이란 마음의 문을 닫거나 개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격 대신 평화를 선택하고 구걸 대신 성장을 선택하며 절망 대신 자존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에너지의 전환이 그들의 안전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갑자기 회피형은 당신의 무조건적인 존재라는 쿠션이 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망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피해왔던 바로 그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순환을 끊고 진정한 사랑은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없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피형이 그 진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힘의 이동은 당신이 회피형이 당신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회피형과의 관계에는 종종 암묵적인 대본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멀어지면 당신은 추격합니다. 그들이 거리를 만들면 당신은 그 간극을 메우려 애씁니다. 이 역학 관계 속에서 그들은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 상태가 그들의 행동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러나면 당신은 불안해지고 그들이 다가오면 당신은 안도합니다. 그들이 관계의 속도를 정하고 당신은 그들이 주기로 결정한 것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신경 쓰기를 멈추는 순간 그 힘의 균형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거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회피 성향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재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기 자신, 당신의 필요, 당신의 경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밧줄을 힘껏 당기는 한 그들도 뒤로 당기며 당신을 개임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밧줄을 놓아버리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머물러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리두기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던 회피형은 갑자기 더 이상 추격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감정, 즉 그들이 평생 도망쳐왔던 바로 그 감정들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그들의 관심으로 측정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됩니다. 더 이상 애정의 부스러기를 기다리거나 그들의 다음 후퇴를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확신은 엄청난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이 종종 회피형이 당신을 다시 주목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순환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은 그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심리적으로 이 힘의 전환은 회피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왜 나를 쫓아오지 않지?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너무 멀리 밀어낸 걸까? 라고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들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한때 그들의 사랑에 절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이 잃을까 봐 절박해지는 대상이 되는 역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조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힘, 건강하지 않은 패턴에서 걸어나올 용기, 그리고 당신에게 반쯤만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추겠다는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힘이 주인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분노나 복수가 아닌 온전한 자기 존중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균형이 기울어지면 회피형은 결코 당신을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특히 당신이 회피형을 상대할 때 그렇습니다. 말은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묵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회피형은 거리를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입을 닫고 후퇴하며 문제를 축소합니다. 당신이 수많은 말로 반응할 때, 설명하고 질문하고 예언할 때 그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사실 당신의 말은 종종 그들이 자신의 후퇴를 더욱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노력을 압박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이 모든 패턴을 파괴합니다. 침묵은 회피할 논쟁거리도, 거부할 설명도,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추격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비난 없이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논쟁을 걸면 회피형은 당신의 말투나 단어에 집중하며 그것을 더 멀리 물러날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설명하면 그들은 당신의 필요를 축소하고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모든 방어막을 제거합니다. 손가락질하지도 않고 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회피형은 당신의 노력이 부재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관계를 혼자 짊어지고 있지 않다는 진실, 그 부재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침묵은 또한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회피형은 종종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회피합니다. 그들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을 교묘하게 피하죠. 당신이 조용해질 때 당신은 단순히 그 역학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점점 더 커지는 공간을 선물하는 셈입니다. 침묵은 그들이 평소에 탈출하던 불편함과 함께 앉아 있도록 강요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회피형에게 그 불편함은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존재가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 당신의 사랑이 무한하지 않았다는 깨달음, 그리고 자신들의 거리두기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뼈아픈 깨달음 말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것은 회피형으로 하여금 종종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 현실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은 관계가 자신의 속도,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거리두기에 대한 필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축소하고 기다리고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삶, 치유, 열정, 행복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반영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이 당신 없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가졌을 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성장은 부인할 수 없기에 강력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1000번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거나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변하고 당신에게서 다른 빛이 나고 당신이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고 그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질 때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단순히 감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면입니다. 그들은 한때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두었던 당신이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이상 무시하기 힘든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 성장은 두 가지 뚜렷한 방식으로 그들의 거울이 됩니다. 첫째, 그것은 그들이 간과했던 것을 비춥니다. 그들은 한때 당신 안에서 묵살했던 자질들, 즉 충성심, 사랑, 인내심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더 이상 예전처럼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둘째, 그것은 그들 자신의 한계를 비춥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 자신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치유하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후퇴의 패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대비는 무시하기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 당신 없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번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어떤 논쟁이나 설명보다 더 깊이 그들의 마음에 박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당신의 성장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밀함을 거부하는 누군가를 쫓는 것을 멈췄을 때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그들을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의 부산물은 그것이 회피형의 그림자 속으로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볼 때마다 자신이 흘려보낸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성장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구걸이나 설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자신이 됨으로써, 즉 고요하고 자신감 넘치며 충만한 당신 자신이 됨으로써 당신은 회피형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을 명확하게 보도록 강요하는 거울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바로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통해 그들은 마침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잃은 것은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관계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한없이 다정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사람, 가까워지려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 버리는 사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듯한 답답함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수없이 되뇌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벽,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바로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거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평화와 이해의 빛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거리를 통해 관계를 통제합니다. 이 거리는 그들이 취약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과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은 곧 위험으로 느껴지고 깊은 유대감은 자신의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 같은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정이 고조될 때 그들은 기댈 곳을 찾기보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쪽을 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악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의 과거 어딘가에 가까웠던 관계가 결국 고통이나 거절, 혹은 숨막히는 구속감으로 끝났던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그들은 감정적,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학습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이 그들의 힘이 됩니다. 그 공간을 통해 그들에게는 종종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 거리두기가 만들어내는 역학관계, 그 안에서 통제력이 생겨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면, 특히 그 관계에 깊이 마음을 쓰고 있거나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묻게 됩니다. 바로 이 추격이 회피형을 관계의 운전석에 앉게 만듭니다. 그들은 언제 가까이 다가올지 또 언제 사라질지를 스스로 결정하며 관계의 모든 조건을 좌지우지하게 되죠. 그들의 파트너는 애정의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그들의 후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은 회피형에게 미묘하지만 아주 강력한 통제력을 부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무관심하고 초연하며 자신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에 완전히 잠식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덫에 걸릴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를 너무나 필요로 한 나머지 결국 상처받게 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죠. 거리를 두는 것은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한 그들의 보험 정책인 셈입니다. 한 걸음 뒤에 머무름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 동시에 파트너가 아주 가끔씩 보여주는 친밀함의 순간에 감정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 이 사람을 거리두기로 통제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학습된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친밀함에 대한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하는데 그 부산물이 바로 통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파트너가 그 거리에 추격으로 반응할 때마다 회피형의 믿음은 더욱 강화됩니다. 역시 친밀함은 부담스러운 것이야. 균형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더 멀리 물러나는 것뿐이야. 라고 말이죠. 이렇게 밀고 당기는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밀당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스러운 패턴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친밀함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더 열심히 사랑하면 상대가 마음을 열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그 추격에 질식할 것 같아 더욱더 자신의 동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환의 중심에는 항상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통제 수단으로서의 거리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회피형이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과 연결이 바로 그들이 밀어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원하지만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는 안전한 거리에서 자신들의 조건에 맞춰서만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추격을 멈추는 순간, 그 통제 시스템에 먹이를 주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갑자기 그들이 유지하던 거리는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회피형의 안전망을 파괴합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자신의 분리된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일관된 감정적 존재감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회피형이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친밀함이 그들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며 기다려주고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고 가정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 기대가 바로 그들의 안전망입니다. 아무리 멀리 물러나도 당신은 언제나 그들을 다시 환영해 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무언의 확신인 셈이죠.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 혹은 최소한 과거의 추격 패턴을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적대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립성입니다. 그리고 중립성은 분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분노는 여전히 당신이 그 관계에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무관심은 회피형에게 훨씬 더 무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 순식간에 그들의 안전망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쫓아올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쓸 것이며 하염없이 기다려 줄 것이라는 안도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 균열은 회피형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피하려고 노력했던 현실, 즉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후퇴는 당신의 추격으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목소리로 채워지지 않으며 그들의 부재는 당신의 변함없는 존재감으로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만든 거리의 결과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심리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회피형은 당신을 잃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당신이 그들보다 그들을 더 필요로 한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관심이 그 반대를 보여줄 때 그 믿음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깁니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의존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사랑이 그들이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자유로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무관심이 단순히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언제 연결하고 언제 물러설지를 결정했고, 당신은 항상 그들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침묵과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이 관계를 통제하고 있는 게 맞나?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이긴 한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불편함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회피형에게 그 불편함은 그들의 감정적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 됩니다. 이때의 무관심이란 마음의 문을 닫거나 개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격 대신 평화를 선택하고 구걸 대신 성장을 선택하며 절망 대신 자존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에너지의 전환이 그들의 안전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갑자기 회피형은 당신의 무조건적인 존재라는 쿠션이 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망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피해왔던 바로 그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순환을 끊고 진정한 사랑은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없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피형이 그 진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힘의 이동은 당신이 회피형이 당신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회피형과의 관계에는 종종 암묵적인 대본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멀어지면 당신은 추격합니다. 그들이 거리를 만들면 당신은 그 간극을 메우려 애씁니다. 이 역학 관계 속에서 그들은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 상태가 그들의 행동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러나면 당신은 불안해지고 그들이 다가오면 당신은 안도합니다. 그들이 관계의 속도를 정하고 당신은 그들이 주기로 결정한 것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신경 쓰기를 멈추는 순간 그 힘의 균형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거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회피 성향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재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기 자신, 당신의 필요, 당신의 경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밧줄을 힘껏 당기는 한 그들도 뒤로 당기며 당신을 게임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밧줄을 놓아버리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머물러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리두기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던 회피형은 갑자기 더 이상 추격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감정, 즉 그들이 평생 도망쳐왔던 바로 그 감정들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그들의 관심으로 측정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됩니다. 더 이상 애정의 부스러기를 기다리거나 그들의 다음 후퇴를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확신은 엄청난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이 종종 회피형이 당신을 다시 주목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순환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은 그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심리적으로 이 힘의 전환은 회피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왜 나를 쫓아오지 않지?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너무 멀리 밀어낸 걸까? 라고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들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한때 그들의 사랑에 절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이 잃을까 봐 절박해지는 대상이 되는 역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조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힘, 건강하지 않은 패턴에서 걸어나올 용기, 그리고 당신에게 반쯤만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추겠다는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힘이 주인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분노나 복수가 아닌 온전한 자기 존중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균형이 기울어지면 회피형은 결코 당신을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특히 당신이 회피형을 상대할 때 그렇습니다. 말은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묵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회피형은 거리를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입을 닫고 후퇴하며 문제를 축소합니다. 당신이 수많은 말로 반응할 때, 설명하고 질문하고 예언할 때 그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사실 당신의 말은 종종 그들이 자신의 후퇴를 더욱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노력을 압박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이 모든 패턴을 파괴합니다. 침묵은 회피할 논쟁거리도, 거부할 설명도,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추격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비난 없이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논쟁을 걸면 회피형은 당신의 말투나 단어에 집중하며 그것을 더 멀리 물러날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설명하면 그들은 당신의 필요를 축소하고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모든 방어막을 제거합니다. 손가락질하지도 않고 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회피형은 당신의 노력이 부재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관계를 혼자 짊어지고 있지 않다는 진실, 그 부재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침묵은 또한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회피형은 종종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회피합니다. 그들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을 교묘하게 피하죠. 당신이 조용해질 때 당신은 단순히 그 역학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점점 더 커지는 공간을 선물하는 셈입니다. 침묵은 그들이 평소에 탈출하던 불편함과 함께 앉아 있도록 강요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회피형에게 그 불편함은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존재가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 당신의 사랑이 무한하지 않았다는 깨달음, 그리고 자신들의 거리두기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뼈아픈 깨달음 말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것은 회피형으로 하여금 종종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 현실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은 관계가 자신의 속도,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거리두기에 대한 필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축소하고 기다리고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삶, 치유, 열정, 행복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반영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이 당신 없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가졌을 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성장은 부인할 수 없기에 강력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1000번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거나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변하고 당신에게서 다른 빛이 나고 당신이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고 그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질 때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단순히 감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면입니다. 그들은 한때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두었던 당신이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이상 무시하기 힘든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 성장은 두 가지 뚜렷한 방식으로 그들의 거울이 됩니다. 첫째, 그것은 그들이 간과했던 것을 비춥니다. 그들은 한때 당신 안에서 묵살했던 자질들, 즉 충성심, 사랑, 인내심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더 이상 예전처럼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둘째, 그것은 그들 자신의 한계를 비춥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 자신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치유하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후퇴의 패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대비는 무시하기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 당신 없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번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어떤 논쟁이나 설명보다 더 깊이 그들의 마음에 박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당신의 성장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밀함을 거부하는 누군가를 쫓는 것을 멈췄을 때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그들을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의 부산물은 그것이 회피형의 그림자 속으로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볼 때마다 자신이 흘려보낸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성장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구걸이나 설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자신이 됨으로써, 즉 고요하고 자신감 넘치며 충만한 당신 자신이 됨으로써 당신은 회피형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을 명확하게 보도록 강요하는 거울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바로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통해 그들은 마침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잃은 것은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관계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한없이 다정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사람, 가까워지려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 버리는 사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듯한 답답함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수없이 되뇌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벽,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바로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거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평화와 이해의 빛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거리를 통해 관계를 통제합니다. 이 거리는 그들이 취약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과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은 곧 위험으로 느껴지고 깊은 유대감은 자신의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 같은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정이 고조될 때 그들은 기댈 곳을 찾기보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쪽을 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악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의 과거 어딘가에 가까웠던 관계가 결국 고통이나 거절, 혹은 숨막히는 구속감으로 끝났던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그들은 감정적,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학습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이 그들의 힘이 됩니다. 그 공간을 통해 그들에게는 종종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 거리두기가 만들어내는 역학관계, 그 안에서 통제력이 생겨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면, 특히 그 관계에 깊이 마음을 쓰고 있거나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묻게 됩니다. 바로 이 추격이 회피형을
관계의 운전석에 앉게 만듭니다. 그들은 언제 가까이 다가올지 또 언제 사라질지를 스스로 결정하며 관계의 모든 조건을 좌지우지하게 되죠. 그들의 파트너는 애정의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그들의 후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은 해피형에게 미묘하지만 아주 강력한 통제력을 부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무관심하고 초연하며 자신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에 완전히 잠식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덫에 걸릴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를 너무나 필요로 한 나머지 결국 상처받게 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죠. 거리를 두는 것은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한 그들의 보험 정책인 셈입니다. 한 걸음 뒤에 머무름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 동시에 파트너가 아주 가끔씩 보여주는 친밀함의 순간에 감정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 이 사람을 거리두기로 통제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학습된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친밀함에 대한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하는데 그 부산물이 바로 통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파트너가 그 거리에 추격으로 반응할 때마다 회피형의 믿음은 더욱 강화됩니다. 역시 친밀함은 부담스러운 것이야. 균형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더 멀리 물러나는 것뿐이야. 라고 말이죠. 이렇게 밀고 당기는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밀당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스러운 패턴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친밀함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더 열심히 사랑하면 상대가 마음을 열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그 추격에 질식할 것 같아 더욱더 자신의 동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환의 중심에는 항상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통제 수단으로서의 거리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회피형이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과 연결이 바로 그들이 밀어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원하지만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는 안전한 거리에서 자신들의 조건에 맞춰서만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추격을 멈추는 순간, 그 통제 시스템에 먹이를 주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갑자기 그들이 유지하던 거리는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회피형의 안전망을 파괴합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자신의 분리된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일관된 감정적 존재감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회피형이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친밀함이 그들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며 기다려주고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고 가정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 기대가 바로 그들의 안전망입니다. 아무리 멀리 물러나도 당신은 언제나 그들을 다시 환영해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무언의 확신인 셈이죠.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 혹은 최소한 과거의 추격 패턴을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적대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립성입니다. 그리고 중립성은 분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분노는 여전히 당신이 그 관계에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무관심은 회피형에게 훨씬 더 무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 순식간에 그들의 안전망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쫓아올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쓸 것이며
하염없이 기다려 줄 것이라는 안도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 균열은 회피형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피하려고 노력했던 현실, 즉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후퇴는 당신의 추격으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목소리로 채워지지 않으며 그들의 부재는 당신의 변함없는 존재감으로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만든 거리의 결과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심리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회피형은 당신을 잃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당신이 그들보다 그들을 더 필요로 한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관심이 그 반대를 보여줄 때 그 믿음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깁니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의존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사랑이 그들이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자유로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무관심이 단순히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언제 연결하고 언제 물러설지를 결정했고 당신은 항상 그들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침묵과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이 관계를 통제하고 있는 게 맞나?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이긴 한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불편함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회피형에게 그 불편함은 그들의 감정적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 됩니다. 이때의 무관심이란 마음의 문을 닫거나 개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격 대신 평화를 선택하고 구걸 대신 성장을 선택하며 절망 대신 자존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에너지의 전환이 그들의 안전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갑자기 회피형은 당신의 무조건적인 존재라는 쿠션이 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망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피해왔던 바로 그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순환을 끊고 진정한 사랑은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없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피형이 그 진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힘의 이동은 당신이 회피형이 당신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회피형과의 관계에는 종종 암묵적인 대본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멀어지면 당신은 추격합니다. 그들이 거리를 만들면 당신은 그 간극을 메우려 애씁니다. 이 역학 관계 속에서 그들은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 상태가 그들의 행동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러나면 당신은 불안해지고 그들이 다가오면 당신은 안도합니다. 그들이 관계의 속도를 정하고 당신은 그들이 주기로 결정한 것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신경 쓰기를 멈추는 순간 그 힘의 균형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거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회피 성향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재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기 자신, 당신의 필요, 당신의 경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밧줄을 힘껏 당기는 한 그들도 뒤로 당기며 당신을 개임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밧줄을 놓아버리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